아저씨,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내와 식사 중 모르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서진우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서연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묘하게 무거웠는데 아마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의 연속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연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일식당 스시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약이 한 달 전부터 잡혀야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서연이 좋아하는 참치 오마카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곳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미안해요.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참치 사시미부터 시작해서 전복, 성게까지 최고급 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연도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보였죠. 결혼 초기에 그런 밝은 표정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인 특선 참치 스테이크가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소년이 우리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절박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저씨,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외치는 바람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쏠렸죠. 서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꼬마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음식에 독이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장난기 많은 아이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무언가 간절한 것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죠. 식당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서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저씨, 정말 위험해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이는 울먹울먹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차라리 음식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자고 서연에게 말했죠. 혹시나 해서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이 아이 말을 믿는 거예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연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오전 9시 김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수준의 독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회사로 나갑니다. 연구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서연에게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도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업상 원수도 많지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연구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검출된 독성 물질은 시아나칼륨이었어요.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참치 스테이크 소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투입된 겁니다. 김비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미 그날 모든 음식 재료를 폐기했다고 했고 다른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았죠.
사장님, 그럼 저희가 직접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먼저 그 식당부터 철저히 파헤쳐보죠. 오후에 스시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 오영식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협조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 음식에 독을 넣었겠습니까? 오영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년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목숨의 은인이나 다름없죠. 그 아이를 꼭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그 작은 영웅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소년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스시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김비서와 함께 근처 상가들을 모두 뒤져봤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그날 밤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식당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편의점에서 드디어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는데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하늘이라고 하죠?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그제서야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었어요. 아저씨, 그때 그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게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나는 편의점 사장에게 하늘이가 고른 컵라면과 몇 가지 간식거리 값을 치러줬습니다. 어떻게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나요? 냄새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정말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이는 어려서부터 후각이 남다르게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냄새로 먼저 알아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하늘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병원에 계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홀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니요. 하늘이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고 혼자서 온갖 일을 하며 병원비를 벌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방도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늘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걸 알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서연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못마땅해하면서 왜 남의 아이를 집에 데려오냐고 따졌어요. 여보,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고아원인가요?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분간만 우리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서연은 한참 동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늘이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에게 깨끗한 옷을 사주고 따뜻한 방을 내어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을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날 밤 하늘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눈치도 빨랐어요. 서연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주에 부산지사 점검차 이틀간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이를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됐지만 중요한 계약건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에게 하늘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없는 동안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출장 첫날 저녁, 하늘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체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짧았거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산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저씨, 지금 어디세요? 막 서울에 들어왔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뭐라고? 천천히 말해봐. 아줌마가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집에 와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늘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급히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떠난 후였어요. 정확히 뭘 봤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하늘이는 울먹이며 어제부터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서연이 모르는 남자와 거실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그 남자가 아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것까지요. 아저씨,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니겠죠? 아니야, 하늘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김 비서에게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일에도 능숙했어요.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김 비서가 말을 망설였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죠? 그냥 말해보세요. 서도윤 씨입니다. 사장님의 동생분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상대가 내 친동생이라니요. 도윤이는 어려서부터 내가 뒷바라지해온 동생이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사업까지 모든 게 내 도움으로 이뤄진 거였는데. 그리고 사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식당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영식과 도윤 씨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거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도윤이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마도 내가 죽으면 회사와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늘이라는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어려서부터 내 손으로 키운 동생이 합심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죠. 먼저 오영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 일의 핵심 증인이었거든요. 스시젠을 다시 찾아갔을 때 오영식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미 뭔가 들통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 사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누가 당신을 시켰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어요. 서도윤과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영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협박을 받았거든요.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오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이 찾아와서 내 음식에 독을 넣으라고 했다는 것, 만약 거절하면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서연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도윤 씨가 그러더군요. 형님이 죽으면 모든 게 자기 차지가 된다고, 그리고 서연 씨와 결혼하겠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오영식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녹음기와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오 사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법정에서 증언할 건지 아니면 계속 공범으로 남을 건지. 증언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음 단계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겠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겠다더군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특별한 셰프도 섭외해드릴게요. 셰프를 따로 부른다고? 왜?
당신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에게도 생일 파티에 꼭 참석하라고 연락했어요. 물론 두 사람 모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김비서와 함께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오영식이 셰프로 변장해서 파티에 참석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어요.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하늘이에게는 그날 친구 집에 놀러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이런 추악한 장면을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늘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하늘아.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복수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같은 순수한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아직 선량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서연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드디어 서연의 생일 파티 날이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서연의 친구들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도윤까지 모두 모였어요. 총 15명 정도의 손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곧 벌어질 일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해주다니.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내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도윤도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더군요. 형수 생일을 축하한다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하게 했어요. 도윤아, 와줘서 고마워. 오늘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형수님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오늘 특별한 셰프를 불렀다면서요? 곧 오실 거야. 정말 특별한 분이야. 저녁 8시 정각. 오영식이 셰프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전문 셰프를 부른 거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영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재료들로 간단한 요리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영식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거였죠. 저는 스시젠의 오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눈치챈 거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영식은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이 죽으면 모든 게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서연아, 우리 계획대로 하자.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비서가 준비해둔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들, 독살 계획을 논의하는 메시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진우 형,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말을 잃고 충격에 빠져 계셨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상황이었거든요. 서연과 도윤은 살인 미수와 공모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이건 함정이야. 진우,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연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거든요. 도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손님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생일 케이크와 선물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허무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완성한 거니까요. 서연과 도윤이 체포된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이가 걱정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하늘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기분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이가 어머니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병원에 못 갔다며 미안해했어요.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했죠. 정말 따라오셔도 돼요?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야? 하늘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병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시설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하늘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실은 412호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설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내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혜린, 내 인생의 첫사랑이자 가장 그리운 사람이었거든요. 20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의 어머니였다니요. 하늘아, 어머니 성함이 장혜린이 맞니? 네,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정확히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예린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하늘아, 어머니께서 너를 임신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1살이니까 20년 전쯤일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예린이와 헤어진 직후였죠. 그렇다면 하늘이는 혹시 하늘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만 했다더군요. 예린이의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린아,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해.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김비서에게 은밀히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하늘이의 출생 기록과 예린이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추측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늘이가 사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확률이 99.9%예요.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였을까요? 이제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죠.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집 뒷마당에서 하늘이와 단둘이 앉아 있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하늘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이는 평소처럼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너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정말 부자 사이야.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그분이 아저씨였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맞아. 아저씨도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였죠. 하늘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빠를 구해드린 거였네요. 그러게 말이야.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예린이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어요. 담당 의사는 희망적인 전망을 들려줬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뇌파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깨어날 가능성이 충분해요. 매일 저녁 하늘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예린이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아빠가 생겼다는 소식도 들려줬죠.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아빠가 어머니를 깨워주실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하늘이의 정식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였어요. 하늘이는 그날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저희 성씨가 같아졌네요. 서하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 하늘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회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연과 도윤의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되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처음에 아빠를 독에서 구해드린 것도 사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 그때 아빠가 독을 드셨다면 우리가 가족이 될 기회도 없었잖아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작은 천사가 나를 구원해줬고 결국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너는 정말 아빠의 천사야. 매일 밤 하늘이와 함께 예린이가 깨어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예린이가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깨워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됐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운명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